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형용사 만드는 거 계속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말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자고 있는 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고 있는이라는 이 표현이 아기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표현이 형용사로 바뀐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잔다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됐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말을 이해했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슬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비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슬립 동사가 형용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사 변화형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라고 했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 중에서 ing가 붙어 있는 것이 지금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 이라는 표현, 잔다라는 동사가 형용사가 됐죠. 그리고 슬리핑이라고 하는 표현, 슬립이라고 하는 동사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우리말과 똑같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고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법칙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을 잘 이해하면은 영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자고 있는 그 아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말과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형용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틀리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했는데 도대체 저 표현이 어째서 틀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린 것이 있죠. 바로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거, 영어의 문법이 모두 만들어지는 그런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기본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원칙에 보시면은요, 형용사는 명사와 붙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을 유념해 두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모두 언어의 기본 법칙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말부터 살펴보면요. 침대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사죠. 그리고 자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명사죠. 자, 보시면은요. 형용사와 명사가 붙게 되죠. 그래서 기본 원칙에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영어를 보도록 할게요. 슬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in the bed라고 하는 것은 부사죠. 그리고 baby가 명사인데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형용사와 명사가 지금 부사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영어도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보니까 앞에다 못 붙이면은 지금 뒤에밖에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baby 뒤에 sleeping in the bed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aby는 명사고요. sleeping 형용사, in the bed 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기본 원칙에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 그 아기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형용사가 길던지 짧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사 앞에 붙여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다르죠. 슬리핑 베이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면 뒤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추가적으로 붙는 표현이 형용사와 명사 사이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가서 붙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한 표현들 몇 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오고 있는 차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차를 나타내 주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차가 먼저 나오고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주는데 오고 있는 이라는 것이 형용사이니까 coming 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번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문에서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일단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이니까 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형용사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고 있는이 형용사니까 이것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벤치에서 울고 있는 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드를 먼저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데요. 울고 있는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crying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on the bench가 나오면 되겠죠. 또 다른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학생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다가 갖다 붙여줍니다. 자, 듣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니까 taking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taking his lecture 써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만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people을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형용사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즐기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enjoy에다가 ing 갖다 붙여서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 되겠죠.